예전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강하고 크게 느껴졌었는데 저도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야, 그 어린 나이에 이 무게를 어떻게 짊어지셨을까? 저는 제가 아직 어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그 나이 때에 내가 된 상태잖아요. 예. 지금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을 떠나서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서로가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왜 아픈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이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가족이니까 말고 그냥 사람 한 명 한 명끼리 서로 측은지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한 출판 프로젝트 오마이파더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아버지의 딸 남인혜입니다. 사회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회차 얘긴데 아버지 성함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뭔가 베일에 딱 아버지를 베일에 이렇게 쌓고 계신데 따님이 교수님이셨네요. 네, 문학평론가 남인혜. 그 아이들 아침에 깨우고 밥 먹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시켜놓고 저도 공부를 합니다. 원고 쓰고 심사하고 제가 또 책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책 쓰고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특집 모든 작가님 중에 가장 전문적인 진짜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프로 작가님이시네요. 아버지가 과연 누굴지. 우리 할아버지는요 시인이에요. 시인? 자연 관련된 시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자연과 관련된 시. 좋아해요. 저는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어요. 우선 눈이 닮았고요. 어허. 눈썹도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그린 거고요. 머리숱 똑같아요. 저 이거 염색 안 한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염색 안 했어요. 머리숱만 꼭 감았고 그다음에 곱슬이고. 어허. 자, 자연을 좋아하는 시인이시고 따님과 굉장히 외모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저는 누군지 단번에 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을 좋아하는 시인인데 성이 나씨야. 그러면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 우리나라에 한 분 있어. 나오나. 테스요. 왜냐면 이름을 잡초야. 자연을 오늘 마지막 회라고 개인기 총방출. 응?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시죠. 올해 연세가 77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귀여우십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문학가의 집이네요. 야. 나태주입니다. 시 쓰는 사람이고 공주 사는 사람이고요. 야. 시인님. 아니 뭐 국민시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는 뭐 국민 모두가 이 시의 제목, 뭐 시인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글귀일 텐데. 국민시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연애질에 이 시를 이용하고 있죠. 예. 나태주가 둘 있어요. 태권도 태권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 젊은 나태주가 있고요. 이 나태주는 늙은 나태주입니다. 잘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바로 언급해 주실지 몰랐어요. 우리 가족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분이 뜰 때마다. 나는 하루에 2번씩 해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인터넷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 책 검색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 책이 몇 위에 올라갔는가, 몇 위까지 되게 있는가.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진짜. 처음에 섭섭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로서만 뵀던 우리 시인님이 과연 어떤 아버지셨을지 인간적인 면모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인이라든가 또는 화가 음. 이런 분들은 가족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나 그분 곁엔 작품이라는 것이 강하게 옆에 어깨동무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시인분들은 몇 분 뵌 적 있지만 진짜 가족분들 뵌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글을 쓰는 사람, 네. 창작자의 가족이 얼마나 어떤 고통이 있는지 We fit like two birds in a house on the corner of 6th and A. I've gotta say, who would have thought 야, that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시는군요. 네, 맨날 풀 뽑고 계세요. we are the only game I wanna play today and tomorrow. 시인님 곡인데 정정하시네요 아직. 걷는 것도 아주 눈물이 경쾌하세요. 네. This flowers blooming all the same. The grass gets greener every day. In our place, I'll visit every Wednesday. Our imaginary hey boy, we'll see us. 평생 아예 운전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네, 운전 전혀 생각도 없으시고 네. 그 나태주입니다. 자 본인 소개하실 때 나 좀 태워 주세요. 그래서 나태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걸어가다가도 그냥 한참 멈춰서 저거 보고 계시고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로 샛길로 새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전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작가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작가분들도 그런데 걸어가거나 그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야 네. 지나가면 풍경과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다는 그렇지. 거예요. 운전하는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목적지만 그렇죠. 생각해야 돼. 운전하면은 내 목적지까지 내 친구는 내비게이션밖에 없어. 그렇지. 맞아요. 종알종알 아이들 소리처럼 물소리가 가슴 속에 안긴다. 물고기들과 함께 길을 걷는다. 자전거가 굴러간다. 기분이 좋다. 우리도 한 마리씩 물고기가 된다. 우리는 물속에 가서 물고기처럼 헤엄을 못 치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상쾌하지 않겠어요? 손을 이렇게 놓고서 흔들으면 강아지처럼 앞으로 와요, 이렇게. 저걸 진짜 아직도 이렇게 막 갖고 노시네. 여기다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달고 다녔고, 긍심이 있으시구나. 두 개 이렇게, 두 개 코에다 이렇게 넣어가 달고 다녔고. 아니 정말 소년미가 있으세요 아직 되게. 이런 걸로 장난치고 풀꽃 막 이런 걸로. 미는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소년스러우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분이 그래서 그런 문장을 쓰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시는구나를 뵈니까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어떤 관찰력의 순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순간 그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순수한 어떤 정서로 변환시키는 게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괜히 여쭤보는데 이제 같은 집안 사람은 좀 제외하고 네. 문학평론가로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누굴까요? 시인 한 명만 뽑아야 되나요? 네, 그럼요. 한 명만? 네. 좀 어려운데 저는 김종삼 시인. 김종삼 시인. 네. 저희가 뭔가 알면. 그러니까 공부 좀 해야 돼. 다시 할게요. 네, 김소월 시인. 네, 좋아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제 마음속에 투픽 네, 예. 분이십니다. 네. 청록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김소월 시인이? 맞나요? 아니야. 그분은 박목을 아니야? 박목월, 김춘수. 예. 그런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기분 냅시다 우리. 예. 나 시에 약하거든. 왜냐면 서사를 좋아해서 시에 약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인인데
그리고 나는 문화평론을 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넌 네 아버지 씨 어떻게 생각해? 평론가로서. 라고 물어보는 네네. 어떤 그 농담 같은 질문들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직구된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게. 그게 아버지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사실 객관화가 안 되는 사이잖아요. 이제 부녀지간이니까. 그래서 너는 어디 가서 아버지 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셨고요. 아버지 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나는 한 번도 안 써주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썼습니다. 아. 네.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쓸 때? 저는 사실 아버지를 너무 잘 아니까 쓸 때 자꾸 감정이입이 되니까 다른 사람 거 쓰는 것보다 조금 힘들었어요. 오 뭐야? 팬 많아요. 야 팬클럽이 있으신가 봐요. 여기서 양쪽에서 찍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행복하시죠? 네. 저런 때 있으면 저를 버리고 가세요. 네. 어머 저걸 연주를 하시네. 풍금 잘 키세요. 아 근데 독특한 게 풍금을 뭐 노래는 예, 좀 감안하겠습니다만 예, 되게 잘 치시는데요 아직도.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해내는 사범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19살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거 다 어깨너머로 이제 야매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대충 문과 선생님 교수님인데 야매란 말 썼다?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귀동냥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우신 어깨너머, 거예요. 어깨너머로. 좋은 그래서 표현이네, 어깨너머. 예. 그래서 야매가 오른손 착착 붙지. 간지가 확 나네. 야매라고 안 하면 그 간지가 안 나요.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인데 저 정도로 유지하고 계시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네. 공주에서 가장 10대들에게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근데 어떠세요? 그 아버지가 나태주다라는 것이 그냥 딸로서 시인인 아버지.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도 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구멍난 러닝 입고 계시고 엄마한테 막 등짝 맞아가면서 막 이렇게 구박받으시고 그런 너무나 평범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유명한 거를 저는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냥 좀 시를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런 생각만 들죠. 오히려 나태주 시인의 시는 21세기 들어서서 새로운 세대가 열광을 한 맞아요. 사실 그런 점이 되게 놀라운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더니스트셨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Paris and Rome. 인생을 병렬로 봤어요. 그래서 그 병렬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이었고 그 하나가 아버지 생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아버지였다 말하는 거예요. 쪼개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애들한테 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요. 최소한의 아버지. 난 벌써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목소리만 봐도.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바쁜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여행은 별나라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젊을 때 모습이네요. 시가 안 쓰여지면 화내시고 잘 쓴 시가 또 청탁이 안 되니까 또 화를 내시고 돈이 없으니까 또 화를 내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내 것인데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고 내가 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일인데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기억이 되고 평가가 될까? 나의 치부,
나의 부끄러운 일, 나의 결정, 나의 그 망가진 모습이 그 책에 나올지라도 그게 자기 객관화가 됐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 깊은 말씀이 이제 나태주 시인께서 나는 최소한의 아버지였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아버지로서 따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봐온 시인님의 모습은 어땠을지. 저 최소한의 아버지였다는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되게 아버지 방식으로, 아버지 어법으로 표현한 미안하다라는 말이에요. 너네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이해를 해요. 아버지 나름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는 아둥바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100% 못 사셨던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나도 좋은 아버지 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아버지 본인으로도 조금 그게 좀 속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시인께서 인생을 병렬적으로 구성을 했고 난 최소한의 아버지였다는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오히려 예술가들은 어떨 때 문제냐면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시인인 척하거나 시인으로서 정면승부를 해야 될 때 갑자기 가장인 척해요. 그러면서 비겁해지거나 잘 못하거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병렬적이라는 의미는 때때로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아버지일 때 아버지셨고 시인일 때 올곧게 시인이셨고 전념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면승부를 한 어떤 예술가가 자기를 되게 겸허하게 말한 표현 같아서 되게 멋있게 들려요. 그 내가 우리 딸 정말로 어렸을 때 정말로 예뻐했거든요. 우리 딸 정말로 예뻐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저 사람은 진짜 뭐 그때는 딸 바보는 말이 없었을 때니까 약간 변태다 이런 말까지 얘기를 했고 보통 팔불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딸이고 막내거든요. 엄청 이뻐해 주셨어요. 집이 되게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 집에 벨벳 빌로드 원피스는 안 어울리잖아요. 에나멜 구두도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시면 꼭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 하셔갖고 그게 참 고마워요. 동화책에만 나온다는 그 옷차림. 네, 옥수수 바닥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귀염귀염 하셨네요, 진짜. 네. 교수님도. 저 때 멈췄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 아버지 전기를 쓰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받았던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해. 진짜 우리 딸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뭐 옷 사다 주시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아니 지금은 서로 쿨하게 서로 인생 터치하고 살지 말자 이렇게. 네, 1년에 뭐 명절 빼고 한두 번 정도 뵙는 수준이고. 네, 내심도 원하시지 않을까요? 언제 우리 아버지 같이 영화나 봐요, 뭐 이런. 아버지가 저보다 바쁘셔갖고요. 볼 수가 없어요. 만나볼 수가. 아버지! 영상통화 지금 돼요? 하려고. 근데 우리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 어제 1시간 녹취 들었는데 아버지 4년밖에 못했어. 하는데 내가 키가 작아서 이름을 못 받고 이름을 봤었어. 그래서 그걸 키가 작아서
대기했다가 내일 갔대. 뭐맨 키가 작아서 뭘 맨 못했대. 키가 작아서 그래서 나중에 키 큰 김성재를 만나서 잘하셨어. 네. 야, 너 나태주 딸이라고 사람들이 놀래. 왜 내가 키가 커서? 좀 날아간다던가 오래 지났을 때 뭐 상태가 좀 사실 글자 크기도 중요하고 줄간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작고 얇은 책이어서 내가 20몇 세 때 저기 지금 현재 몇 살까지 했지 내가? 50. 우리가 아버지 장학사 갔다 올 때까지 했어. 그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안경 쓰고 그냥 많이 늙어버렸어. 그리고 시가 완전히 그 5년 동안에 이제 잡초밭이 돼버렸어. 계속해서 글을 써오신 문학평론가로서 이번은 사실 아버지 얘기를 본인이 또 쓰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아버지가 말하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아빠의 아주 옛날 부분을 좀 알고 싶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아버지를 그냥 탈탈 털어서 내가 차곡차곡 좀 기억을 해두자, 정리를 해두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68년인가 비둘기 부대로 월남 파병 군인으로 가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의외였죠. 나중에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가 그 국방새 반팔 티셔츠 입고 전우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이미지에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시인인데 군인이라니까 너무 안 어울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월남 어떠셨는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월남 더웠지. 그 얘기 하시고 무슨 얘기를 물어보시면 통조림 먹고 왔다. 이런 얘기 하시고 자꾸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약간 좀 떠올리고 싶으시지 않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92살이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었어요. 아, 네. 근데 자기가 참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50이 넘어서야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중에 뭐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이나 뭐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겪은 어른들에게는 정말 그 어떤 그 정신 치료라고 해야 될까? 트라우마죠. 네, 그 어떤 그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반드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게 대부분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반창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거를 열어서 네.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말을 네. 하려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쉽지 않죠. 그대로시네. 그러니까. 내가 선생을 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의지와 권고 때문에 된 거예요. 왜냐? 선생은 아니었지만 선생 아버지 말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꼭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아바타로서 화신으로서 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저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그 영병 근처에서 살고 계시다가 해방된 다음에 식구들을 데리고 우르르 남쪽으로 오셨어요. 그때 어디에 자리를 잡으셨냐면 공주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나태주 시인이 지금 계신 곳이에요. 네. 뭐냐면 공주에 가면 밥은 굶을지 몰라도 애들 학교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애들이 학교는 못 보내도 밥은 먹여야지가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을 밥은 못 먹일 수 있어도 학교는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서 아무 기반 없이 내려오신 분들이 공주의 자리를 잡았을 정도니까 당시에 그 어르신들은
정말 자식 교육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 교수님의 할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해서 제발 좀 교육 쪽으로 갔으면 어떤 바람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상고를 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교사, 선생이 해야 된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가 되게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이 12시에 끝났어요. 밤 12시 넘어서 나오면 이제 새벽인데 아버지가 교문 앞에 항상 서 계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3년 내내 저는 택시를 타고 호강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호강을 시켜준 속마음은 국문과를 가게 하고 싶으셨는가 봐요. 우리 딸은 그 본래 이제 경제 상급 계열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반대했어요. 엄마도 그 딸 편이었어요. 그래서 2대1로 하다가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했고. 아버지가 시인의 삶을 또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간의 또 삶이 정말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참 돈이 없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따님을 경상계열로 가겠다. 나는 돈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렇죠. 아빠도 원래 하기 싫은 거 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 저만의 공부하겠어요. 근데 왜 그걸 반대하셨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설득을 하셨죠. 국문과가 얼마나 좋으냐. 유학을 안 가도 되고 우리말 쓰는 우리가 우리말로 된 문학을 안 배우면 누가 배우겠느냐 막 하면서 설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걸어온 길이니까 제가 안 가봤잖아요. 나도 한 10년, 20년 가보면 아빠가 봤다고 하는 뭔가를 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이다. 대학 입학 시험 보러 서울로 올라왔을 때요. 엄청 추웠는데 아버지가 벌벌벌 떨면서도 밖에서 저를 되게 눈이 펑펑 내리는데 기다려줬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시험 보는 것처럼 떠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공주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공주로 입학시험을 보러 갔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교장실에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좌 등을 시험 보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할아버지가 바깥에 서 있었다. 남들은 골덴 양복에 외투도 입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가 입던 여름 하복 양복을 빌려 입고 와서 홑겹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아버지가 공주로 이제 사범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선생 될 아이 아버지니까 아무거나 입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양복을 빌리긴 빌렸는데 겨울 양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없어서.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던 그 두 대를 이어서 자식의 그 입학 시험 보는 날 부들부들 떠신 아버지들이 계셨던 거네요. 소름인데 이거 완전 평행이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 전기 쓸 때까지 몰랐어요, 이런 줄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여기 할아버지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 결혼할 때 주례를 선생님이 서주셨는데 주례사가 그런 얘기였어요. 얘는 문학을 공부하는 애인데 문학을 공부하는 건 하늘의 법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 저희 애 아빠는 법학 전공이거든요. 법은 땅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이 땅의 법보다 더 위대한 거다. 그래서 신부가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갖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하셔갖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좋다고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요. 윗선만 봐도 화가 좀 많이 나셨는데요. 본질적인 거, 문학 가치 있는 거 이런 게 좋다. 돈과 권세를 추구하면 안 된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제자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네. 그렇죠. 미래가 아니라 당장 패백 가서 그러니까. 쌓였을 텐데 이렇게 딱 앉아서 듣다가 첫 번째 위기가 결혼식 주례였네요. 할아버지. 모처럼 왔어요. 서울에. 네, 왔어요. 미안. 네. 죄송해요. 야, 너 기장 괜찮네. 저는 그냥 예.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예요. 야, 할아버지가 진짜 완전 멋쟁이시다. 할아버지 멋있죠. 이 아버지의 이 삶의 터전은 6마지기 돈이었어요. 그걸로 6명의 아이들을 길렀어요. 문더러 당신 2동생도 거느렸어요. 또 어머니도 이렇게 잘 모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춥지 않기 위해서,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기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 전기를 쓰고 있어요. 큰아들 어땠는지 제가 거기다가 쓰려고요. 선생님이 시 쓰는 아들이라고 내가 불려가기도 했어. 답안지에다가 시험 답안지에다가 시를 써냈대야. 그래서 혼내셨어요? 혼내들 안 했어. 네. 할아버지가 거기 밖에서 추운데 시험 보는데 할아버지가 밖에서 아들 시험 보는 거 창문으로 지켜보고 계셨다고.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가들 무뎌.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셨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쑥스러워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야, 학창 시절 그걸 또렷하게 기억하시네요. 아들이 답안지에 시를 써냈다는 그런 말씀 드리니까 네. 왠지 나태주 또 시인님은 학창 시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난꾸러기, 그냥 모범생 같은 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긴 하는데요. 네. 고분고분하고 이제 착한 아들은 아니고 약간 반항적이고 김매라 그러면 도망가고 난 씻을 거야 막 하고 막 책 읽으러 다니고 막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씻는다는 게 반갑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 안 하셨대요. 그리고 첫 시집 낼 때도 할아버지한테 돈 꿔서 자비로 출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집을 할아버지가 다 사주신 거나 사실 다름없죠. 그런 아버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본인의 어떤 꿈을 펼치신 게 아닌가 싶은 게, 사실 또 나태주 시인님 속의 그 아버지는 춥지 않기 위해, 배고프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사람. 그 말씀을 보면 약간 그래도 존경과 미안함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버지가 지금도 할아버지를 되게 극진하게 모셔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속을 썩이셨다는데 그 효도하지 못한 걸 지금 효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가 보다. 늦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다가 50살이 넘어서 좀 잘해드리면 우리 아버지 머릿속엔 나는 평생 내가 효도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 효도 일찍해서 소용이 없어요. 아, 기억의 소거법이. 예. 네. 나태주 시인께서 하시는 어떤 문장들이 막 계속 저를 흔들어요. 아까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매일매일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그렇죠. 예술가에게 있어서 얼마나 멋진 잣대인가, 멋진 세계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추하고 성찰하며 살았기 때문에 순수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야. 할머니가 12회, 내가 33회.
아버지 이 나무가 그때도 있었어요? 이게 크기를 보니까 그때도 있었어야 될 크기야. 아버지랑 나랑 둘이 해보자. 그래, 여기서부터. 보통 이런 거 연인들이 하는 건데. 하나 반. 이 나무가 말이야, 저기 열매가 있어. 방울이 열리는데 그게 이제 잡고서 이게 머리통을 딱 때리면 되게 아파. 그래서 서로 때리기도 되겠어? 나는 맞기만 했지. 내가 왜 때리냐? 나를 맞기만 했지. 아버지 맞았다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네. 진짜 아름드리나 보다. 저기 옛날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기 한 몇백 년 된 나무 같은데. I wait every day until you're home again and hug me so tight. 안 되니까. 게장. 게장. 어느 날 읽어보니까 끝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나 그래서 간장게장을 안 먹어요. 끝구절이 어떻게 돼? 이제 불 끌 때야. 아가들아 잠들 때야. 와, 나는 그게 너무 아파. 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눈물 나려고 그래. 근데 옛날부터 아버지가 뭐 드라마 보고 울면 나도 옆에서 같이 울고 막 모래시계 보면서 막 울고 너도 와서 같이 울으라고 그러고 그럼 난 또 옆에 앉아서 또 같이 울고. 너는 참 그런 거 잘했어. 아버님 본가가 네. 그 서천군 기산면 막동리라고 네. 하셨는데 시초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신 거죠? 네네. 사실은 좀 떨어진 곳 아닌가요? 네. 본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곳. 그다음에 시초는 아버지의 외할머니가 사시던 곳. 근데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외할머니 계신 그 집 근처 시초 초등학교를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장남이면 그래도 우리 집에서 딱 해서 뭐 입을 하나 줄인 거예요. Now I'm falling, falling in love, and I'm calling 되게 오래된 동네네. you. Hear my eyes adore you. Are we still in love? 근데 이거 먹고 살았어. Now I'm falling,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옛날 연기 진짜 깜짝 놀랐어요. and I'm dreaming. 여기 아주 옛날에 여기는 길이 좋았어. 그리고 이 나무는 모르겠어. 그렇겠지. 근데 얘는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 You just feel 아버지는 여기를 뭐 수천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그렇지. 분이네. 여기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게 하고 그 뒤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1년 여기 있었고 여기가 집터 여기가. 근데 여기는 없는데 이제 아버지 머릿속에만 있는 집은 없고 이제 터만 남아 있네요. 터만 남아있어요. 여기가 동네에서 맨 꼭대기집, 제일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아버지께는 그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어머니만큼이나 네. 특별한 분이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그 대가족에서 북적북적 같이 있었다기보다는 맞아요. 외할머니하고 둘이 지내면서 외롭지만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어떤 시인의 마음의 시작이 어쩌면 외할머니하고 둘이만 살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네. 외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외할머니 등에 업혀서 자라고. 그래서 외롭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둘이서 계속 하루 종일 붙어서 놀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외로웠고 조금 슬펐고 근데 되게 좋으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시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외할머니가 이 언덕 위에서 늘 저쪽에 저 막동리에서 아이들이 오니까 그걸 쳐다보고 계셨어. 애들이 오나. 아버지 시 중에 그거 있잖아.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시방도 기다리고 계시겠어. 것이다. 거기 언덕이야. 이 언덕, 언덕이야.
저기 혼자도 여러 번 왔는데 네가 오늘 와서 참 좋았어. 물론 아버지의 전기를 쓰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아버지의 유년 시절을 따라 같이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여행이 정말 뜻깊었어요. 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원망할 때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면 월급을 좀 따박따박 집에 좀 갖고 오셔야 되면 참 좋을 텐데 맨날 이제 책 산다고 책 어마어마하게 사셨어요. 정말 책 산다고 돈 많이 쓰시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돈이 모자라다 이제 문제집 좀 사줘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셔갖고 저는 사실 옛날에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왜 저 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시를 쓴다고 그래갖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엄마가 힘드니까 그게 제일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전기를 쓰면서 제가 왜 원망을 했었나 저를 조금 그 원망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랑 똑같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금방망이가 있어서 돈 나오라 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내 아버지를 슈퍼맨처럼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좀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서정부 선생님도 굶어 죽었어. 살다 보니까 이제 너고 이런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뭐 특별하다 야. 근데 너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또 뭘 물어볼? 국문과 들어가라고 할 때 그냥 들어갔냐? 아니면 영 안 들어가고 싶은데 그랬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우선 집을 떠나서 서울로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나는 큰 데 가서 살고 싶어갖고. 근데 국문과는 그냥 괜찮았냐? 나한테는 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국어가 낫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딸에게 국문과를 가라라고 했던 그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너는 마음껏 해봐라도 있겠지만 언젠가 내가 나의 문학 이야기를 또는 내가 읽었던 어떤 내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문장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과 동료로서 공유할 수 있다는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전화해서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아, 누구씨 이번에 정말 좋지? 아, 너무 좋지. 아버지 나 이 구절이 좋던데 막 나도 그 구절이 좋았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의 빅픽처야.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친구 만나기 어려우니 그럴 때 딸을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빅픽처가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애들 있는 데서 일부러 시집을 좀 보는데 우리 애들은 관심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엄마 나 뭐 문학이 좋아, 뭐 나 좀 시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사실 이 업계가 돈을 못 버는 업계여도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되게 뿌듯했겠구나. 그건 그렇지. 약간 나는 그냥 네 존재로만 해서도 괜찮아. 너는 뭐 아는지는 모르지만 너 하나가 있으므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냥 그 문학을 해주는 자식이 돼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하는 이런 집안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지 않지. 많지 않지. 그래서 그건 뭐 나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그 문학을 사랑하는 부녀의 이야기 감독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어느 순간 같이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며
하염없이 늙어가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이 분야는. 응?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뭐 정답은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부터 준비 잘해야지 안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너무 저한테 집착해요. 가족을 건드리지 맙시다. 텐트 하세요. 네. 네. 아버님의 인생을 직접 전개 담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글로 또 이렇게 펼쳐내면 이게 달리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 아버지 전기를 쓰는 게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 효도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이걸 쓰면서 저는 저하고 좀 더 분리가 되는 작업이었어요. 정리를 해서 책에 담아서 딱 바깥에 놓는 순간 저는 그거를 조금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좀 독립된 나만의. 독립을 하는 게 저한테는 한 20년 아주 중요한 과제였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문학을 하는 그런 수준에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썼더니 이제 나라고 이름도 쓰게 되시게 됐다고 생각하신 거니까 네, 맞아요.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야 이거? 이게 도대체 뭐야? 아, 조그만 책이 들어있네. 특별한 책이네. 내가 아주 책이라면 그냥 징그럽게만 있던 사람인데 특별한 책. 사람들이 말할 때 그래서 아버지는 강해야 되고 울지 말아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강하지도 않고 울기도 잘하고 해결도 잘 못하는데 아버지 역할을 해야만 되니까 좀 그렇게 무공을 보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딸한테 고맙고 나는 그들의 인생을 믿고 그들이 잘 가기를 바라요.